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가 과학의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작용되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12일 스가 내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할 때 미 국무성은 동시에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인도 태평양 부상, 신장 위구르 문제, 대만 해협, 센가쿠 열도 등 동중국, 남중국해의 안전보장에 관한 협력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위해 바이든 정부는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었고, 일본은 협력의 전제 조건이 핵 오염수 배출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8월 기시다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배출에 착수했습니다. 8월 24일 핵 폐수 투기가 시작되기 전후에 토니 블링커 미 국무장관, 커트 캠펠 백악관 NSC 조정관, 그리고 라임 이메뉴얼 주일 미 대사의 적극적인 지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오염수 배출이 철저하게 일본과 미국의 협력하에 진행되었으며, 결국 미국도 일본의 오염수 배출 협력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도 불과 수년 전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하던 오염수 배출을 180도 입장을 바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힘의 논리에 굴복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과학적이라는 변명은 구실에 불과하며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오염수 배출에 반대했지만 IAEA가 검증한다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G7에서도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IAEA와 일본 간 거래에 의해 움직였었습니다. 상호 용역 계약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기본적으로 1066개 저장 탱크에 있는 오염수가 어떤 농도로, 어떤 핵종이 어떤 부프로 있는지 전혀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알프스 성능에 관한 검증도 없었고, 시료 분석 자료는 일본이 제시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출과 관련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작성된 보고서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배출을 위한 힘의 논리를 지원하는 형식적인 무책임한 보고서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런던 협약, 유엔 해양법, IAEA의 폐기물 관리 국제법 등 각종 국제법은 물론 우리나라의 법 규정에서 자체 처분을 희석에 의한 배출까지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염수 투기가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 굴복된 무능함을 알리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고로 인한 방사능 지역임에도 일본은 비인간적인 강제 주민 회귀 정책으로 불쌍한 일본 주민들은 체내에 피폭되고 있지만, 전신 피폭 측정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농수산업에 종사한 생산품들이 오염되었어도 전국을 유통하여 방사능을 오히려 전국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도쿄 지역, 신주쿠 지역의 시민 방사능 측정소에서 측정한 아이들은 사고 후 12년이 지났어도 체내에서 방사능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보도 자료가 나온 바 있습니다. 거의 전 지역이 오염되고 확산 추세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언제 우리나라에 반입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우리의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치가 삼국협력체계와 무관하다는 점도 일본을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삼국협력체계에 의한 힘의 논리로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이라면 세계 평화를 해치는 일로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으므로 그 삼국협력체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